추경호 기각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즉각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의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갖던 법관 인사의 핵심인 평정기준 마련 권한과 법관의 법원 공무원, 재판연구원 임명권도 사법행정위가 행사하도록 일원화했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만을 관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상 민주당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전에 저들의 힘을 최대한 많이 빼야 합니다.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날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날 밤 12월 3일 밤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회의거든요. 예. 뭐를 논의했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예. 뭐 물론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법원행정처장이 그날 뭐 재판 관련된 이제 파견을 요청받고 그걸 예. 거절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결정은 공식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했던 회의니까 왜 그거를 그날 밤이나 혹은 그 다음 날이라도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예. 국회에서 따져 먹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밤에 우리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기자들이 불러 세워놓고 입장을 물어봤을 때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예.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 국회의원들도 어디 가서 뭐 했는지를 추궁당하는 판에 3부의 다른 한 축인 사법부에서는 그러면 이 내란 사태, 이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한 번도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입법부는 그 내란을 막기 위해서 곧바로 의회에 그렇습니다. 몰려가지고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했는데 3부의 하나인 행정부는 내란을 일으켰고 그럼 사법부는 팔짱 끼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우리나라의 오래된 병폐 같습니다.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이 국민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군림의 카르텔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가져왔죠.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사법부에서 만약 이 내란과 관련된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 사법 판사라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처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걸 좀 다뤄주길 바랬는데 좀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오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단순히 개별 사안으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결국 법관이 법률과 공적인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법 체계를 보면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사건 배당.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기각으로 국힘이 더 날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그 사과의 목록이 단순한 국정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죄목들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기록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내놓은 죄,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온갖 잘못을 알고도 묵인한 죄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 앞에 양심과 책임을 저버린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죄목은 그날의 침묵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 없이 내놓는 사과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원활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